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소니의 새로운 카메라 GV-E1 어떤 카메라인지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이 카메라 리뷰 관련해서 관계자분과 통화 당시에 이번에 출시될 카메라가 ZV 시리즈인데 스펙이 좋다, 그래서 저도 별말 안 하고 알겠다 그러고 있다가 실제 출시된 스펙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짠가 싶었어요. FX3랑 똑같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이게 얼마짜린데? FX3 α7 S3와 스펙상 동일한 ZV-E1. 근데 이쪽은 프로페셔널 카메라, 이쪽은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ZV-E1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 게다가 성능은 소니 최상위급 영상 촬영 카메라인 FX3 α7 S3와 동일한 스펙을 갖춘 카메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최근 출시된 α7 R5에도 들어간 AI 칩셋이 탑재되면서 FX3 α7 S3를 뛰어넘는 오토포커싱 능력보다 정확한 피사체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눈, 얼굴 추적뿐만 아니라 신체를 자동 인식해서 실시간 트래킹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게 가능해지니 이를 바탕으로 오토프레이밍, 프레이밍 스테빌라이저와 같은 기술도 이 작은 카메라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ZV-E1의 전체적인 스펙 확인하고 주요 특징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프레임 이면 조사 시모스 이미지 센서, 비욘즈 XR 엔진, 비욘즈라고 읽는 게 맞나? BIONG XR 엔진, AI 프로세싱 유닛을 탑재한 카메라입니다. 사진 1210만 화소, 동영상 최대 4K 120프레임, FHD 24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 현재는 4K 60프레임, FHD 120프레임까지 사용 가능하고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업그레이드 예정이라고 합니다.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 가능하고 XAVC, S, HS, SI 이렇게 세 가지 레코딩 포맷을 지원합니다. ISO 감도 기본 80에서 102,400, 확장 시 409,600, 카메라 내부에서 사용자 러 파일 가져오기 및 럿 적용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고 크리에이티브 룩, S 시네톤도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브이로그라는 새로운 모드 설정, 바디 내 우측 손떨림 보정과 소니 카메라 최초로 다이나믹 액티브 손떨림 보정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소니 카메라에선 액티브 모드가 가장 높은 손떨림 보정 등급이었는데 그보다 약 30% 더 향상된 손떨림 보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싱글 SD카드 메모리 슬롯과 Z 시리즈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수음 방향에 따라 4가지 타입으로 선택이 가능한 인텔리전트 3캡슐 마이크와 디지털 MI 슈 단자도 탑재되었습니다. AI 리얼타임 오토포커스, 오토프레이밍, 프레이밍 스테빌라이저, 제품 리뷰용 설정, 소프트 스킨 효과, 슬로우 앤 킥, 타임랩스, 브리딩 보정, 라이브 스트리밍, 방진 방적 등 한마디로 FX3 카메라 스펙과 α7 M4의 편의 기능을 합쳐서 ZV-E10 외형에 집어넣고 몰라 그러면서 AI 칩셋까지 꽂아버린 그런 카메라가 바로 ZV-E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α7 S3로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 4K 카메라 시대를 열었으니 이제 아마추어 일반인도 편하게 사용 가능한 4K 120프레임 10비트 카메라 ZV-E1, 이 카메라를 끝으로 4K 카메라 경쟁 시대를 끝내겠다 라는 것처럼 그간 소니를 비롯한 타사 카메라 브랜드들의 등급 나누기를 아예 무시해버린 4K 카메라 기술의 모든 걸 때려 넣은 카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밖에 나가서 찍는 날에는 카메라 뭐 들고 나갈지가 은근 고민이었거든요. 가볍고 편한 걸 택하자니 스펙, 그러니까 60프레임이 아쉽고, 메인 카메라를 들고 나가자니 휴대성이 아쉽고, 그래서 내가 진짜 ZV-E10만한 크기에 60프레임 가능한 카메라 나오면 꼭 산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건 그 이상의 카메라가 나와버려서 외관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그립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감이나 깊이나 손에 쥔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GV-E10과는 다르고 α7C와 비슷합니다. 여기 전원 버튼과 함께 줌 인아웃 레버가 같이 있습니다. 오, 디자인 잘했는데? 그리고 배경 흐림 효과 버튼, 동영상 녹화 버튼, 사진, 영상, 슬로우 앤 킥 설정 버튼, 3캡슐 마이크, 녹화 램프, 사용자 휠, 왼쪽으로 메뉴 버튼. 이제 바디 뒷면부는 큰 변화 없이 동일합니다. 바디가 소형화되다 보니 커스텀할 수 있는 버튼도 따라서 적어졌지만 주요 기능 일부 커스텀하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 터치 조작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왼쪽 3.5핀 마이크 단자와 USB-C 타입 연결 포트, 바디 내 충전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단자죠. 아래 메모리 카드 슬롯, 아래 미니 HDMI 단자와 헤드폰 잭, 이런 구성입니다.
동영상 4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사용 가능한데 4K 120프레임과 FHD 240프레임은 추후 펌웨어를 통해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달로 알고 있는데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4K 120프레임보다 더 좋은 건 사실 4K 60프레임 롱크롭이라는 점. 알파7 M4가 4K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한데 크롭이죠. 4K 60프레임 롱크롭은 알파7 S3부터입니다. 근데 브이로그용 카메라 GV-E1이 4K 60프레임 롱크롭, 거기에 4K 120프레임 업데이트까지, 그리고 422 10비트 지원, 현존 모든 카메라 통틀어서 GV-E1보다 컴팩트한 고스펙 카메라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렌즈 교환식 풀프레임 카메라가 성능은 알파7 S3라는 점이 아마추어, 프로페셔널을 막론하고 GV-E1을 좋아할 만한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 소니의 오토포커스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고 저 같은 1인 창작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GV-E1에서는 AI 칩셋 탑재로 기존보다 사람 눈 인식을 약 60% 향상시켰고 AI 인체 포즈 추정 기술로 신체와 머리를 인식해서 카메라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물을 추적합니다. 기가 막히네. 오토 프레이밍과 프레이밍 스테빌라이저. 먼저 오토 프레이밍, 일정한 범위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 앵글이 따라오는 기능인데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자동 프레이밍을 활성화시켜주면 되는데 디테일한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저는 프레이밍 작동 모드는 추적시로 두고 자르기 레벨은 큰 자르기, 추적 속도는 고속, 녹화 시 자르기 이렇게 설정하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 앵글이 따라오죠. 전체 앵글 범위 안에서 일정 크롭된 사이즈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마치 남이 나를 찍어주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자 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방법 공유도 했었는데 이제는 후반 작업의 수고 없이 카메라 설정만으로도 가능하게 돼서 편집에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 분들도 필요시마다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카메라와 너무 멀어져서 크롭률이 심해지면 화질 저하가 생기니까 알아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이밍 스테빌라이저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앵글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은 동적인 인터뷰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짐벌 없이 카메라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안정감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GV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3캡슐 마이크가 이번에도 들어갔는데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인텔리전트 3캡슐 마이크. 다양한 방향 설정이 가능한데 앞, 뒤, 전 방향 그리고 자동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GV-E1의 전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GV-E1의 전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GV1의 후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GV1의 후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GV1의 모든 방향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GV1의 모든 방향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디지털 전송 마이크를 달아주면 좋지만 안 달아도 브이로그에서는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네마틱 브이로그 설정이란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일단 화면 위아래로 검은색 바가 생깁니다. 이 화면 비율에 대해서는 제 지난 영상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화면 비가 영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네마스코프 2.35대 1 비율입니다. 그리고 S시네톤을 포함한 총 5가지 룩과 해당 룩별로 각각 4가지 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룩과 무드를 선택하면 오토포커스 전환 속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총 3단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초점 전환 속도가 감성 촬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색보 조정 자체를 좋아해서 이 모드는 제 취향이 아니지만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GV1은 바디 내장 우측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고 스테빌라이저 기능 설정은 총 4가지 표준, 액티브, 동적 액티브 이렇게인데 동적 액티브 모드는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데 크롭이 상당하긴 하지만 액티브 모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액티브도 되게 좋았는데 말이죠. 액티브 모드 대비 최대 30%만큼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표준과 액티브 모드는 광학식 안정화 모드, 동적 액티브 모드는 광학식 안정화 모드에 전자식 안정화 모드를 추가한 설계라고 합니다. ISO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0000, 12800, 16000, 20000, 25600, 32000, 40000, 51200, 64000, 80000, 102,400. ISO 640,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0000, 12800, 16000, 20000, 25600, 32000, 40000, 51200, 64,000, 80000,
102,400. 그리고 좋았던 게 줌 당길 때 렌즈 화각 이상을 넘어가면 카메라에서 잡아주는 줌이 있잖아요. 저는 선명한 이미지 줌 사용을 무조건 권장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카메라들의 경우 선명한 이미지 줌 구간으로 넘어가면 얼굴이나 눈 AF 기능이 안 됐었는데 GV-E1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짧게나마 사용해 보면서 느낀 GV-E1의 큰 변화들이고, 작은 변화들로는 제품 리뷰용 설정 시 흐림 레벨 설정이 가능해졌고, 시내 EI 모드는 없지만 럿 적용 이미지 뷰도 가능하고, 플렉스블 ISO 설정도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터치 조작도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좌우 각각 설정 값이 나오는 것도 좋았고, 배터리 바뀐 거 진짜 좋았습니다. 자, 그런 단점, 발열. 이 작은 카메라가 발열은 어떨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브이로그 특화 카메라라는 점에서 보면 녹화 시간은 충분합니다. 롱테이크가 있다 해도 개인 촬영에서 녹화를 끊었다 가지 못하는 상황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스펙이 프로페셔널 스펙이다 보니 상업용으로 카메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발열로 인한 녹화 시간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고, GV-E1이 프로페셔널 카메라 스펙임에도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온 이유가 발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니는 카메라와 렌즈 개발에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유독 경량화, 소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GV-E1이라는 카메라가 출시되었고, 1인 창작자를 겨냥한 현재 존재하는 풀프레임 카메라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볍고 성능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알파7 S3의 성능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가격은 저렴해졌고 휴대성은 뛰어나졌고 더 나은 품질의 내장 마이크와 AI 기술이 추가된 아마추어 브이로그 카메라 상향 평준화의 시작이자 현역 끝판왕급 스펙의 카메라 GV-E1.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고, 카메라의 경량화, 소형화는 요즘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식 출시되면 하나 들여와서 이번 리뷰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 차차 이야기해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냐라고 한다면 한국 정시 출시 가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출시 가격만큼 투자가 가능한 모든 사람들, 아마추어, 전문가 할 거 없이 추천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